안녕하세요. 5분 부동산 상담소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혁 소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한마디 하자마자 시중은행에서 급하게 대출 규제안들을 많이 내놓았죠.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신축 빌라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방안 또한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이게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4대 주요 은행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인데요. 자, 이는 9월 첫째 주 기준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DSR 이제 규제를 위해서 대출 담보,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1주택자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아예 취급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안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은행에서 나왔는데, 아마 추세로 봤을 때는 다른 은행까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면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또는 이제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이렇게 붙었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종합해 보면은 신축 빌라에 갭 투자를 막겠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어떻게 신축 빌라 갭 투자를 방지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일단은 신축 빌라 갭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축 빌라 갭 투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이다, 그리고 전세가가 3억이라고 하면은 자기 이제 투자금이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을 가지고 주택을 이제 매입한다. 자, 이게 이제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신축 빌라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있겠죠. 매도자는 이 건축주, 그리고 매수자는 투자자가 이제 될 건데, 자, 이 둘 사이에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조건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조건부냐? 자,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3억 놓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잠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3억을 놓고 그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 잠금일에 맞춰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 놓으면은 보통 이제 매도자, 건축주 쪽이나 또는 중개하는 사람이 열심히 임차인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결국 나오겠죠? 자, 전세 3억에 들어올 임차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임차인하고 이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임차인하고 매도자가 직접 계약서를 쓸 수 있고, 임차인하고 매수자가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임차인하고 매수자가 이제 직접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조건부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전세 계약을 이제 작성을 하면은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건을 달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냐, 예를 들어서 잠금일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랑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미래의 소유자인 매수자랑 계약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전세 잠금일에 매수자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조건을 일단 1차적으로 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나 매도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현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집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 또한 말소하는 조건, 자, 대출 말소를 조건을 달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3억이라고 하면은 3억을 전부 현금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부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임차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자, 기존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이제 계약서를 써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건부,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라든지 뭐 대출 말소, 신탁 말소를 조건부로 쓰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규제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음으로써 이런 갭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어쨌든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 과연 이걸로 갭 투자 수요가 막아질 수 있을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대출 규제를 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런 대출 규제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사실 있던 규제인데, 자, 기존에 허그 안심 대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보증을 서서 이제 진행한 대출인데, 이게 절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은 대출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심 대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조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 그러니까 신탁 등기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달고 안심대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축 빌라에는 안심대출이 전혀 안 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했냐?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의 집에 있는 대출도 다 말소를 해놓고, 신탁 등기도 다 풀어놓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소유권 이전까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결국 안 되는 조건 자체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뭐 신탁 등기 말소, 이걸 동시에 진행을 못하게 만든 거니까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주할 때, 자, 아까처럼 5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매수자가 2억, 임차인이 3억을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서 임차인도 다 현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임차인 3억 중에서 1억은 현금, 2억이 대출금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잔금날에 대출금을 뺀 나머지 모든 금액, 예를 들어서 매수자 2억하고 임차인 1억 현금, 3억이라는 돈을 받고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결국 이제 돈을 좀 덜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는 약간 찝찝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충분히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돈을 좀, 잔금을 좀 덜 치른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게 되고, 이 소유권이 다 넘겨받고 이제 대출도 다 깔끔하게 이제 상환 말소된 상태다 보니까, 이때 임차인은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뭐 한 2주, 뭐 요즘에 한 달 이내로 다 나오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대출금 나오면은 마지막 이 잔금을 매도자한테 치러주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거에 안심대출 할 때만 일어났던 일이 일반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자, 절차만 조금 번거로워졌을 뿐 안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물론 절차가 좀 번거로워지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는 조금 줄어들겠지만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갭 투자를 전혀 못하게 됐다, 이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